자,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의 동요가 되어버린 회사죠. 정말 어마어마한 판돈과 대담한 비전이 얽힌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이 숫자 먼저 보시죠. 마이너스 40%. 이게 뭐냐면 불과 한 달 만에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한 수치입니다. 네, 무려 40%가 사라진 거죠. 벌써부터 좀 아찔하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비트코인에 투자한 회사인데 왜 주가가 비트코인보다도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지금 이 회사, 보통 스트래티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위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모든 불안감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죠. JP 모건이 아주 날카로운 경고 보고서를 하나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고 하나가 시장 전체에 엄청난 공포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아니, JP 모건이 뭐라고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바로 MSCI 세계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였는데요. MSCI 지수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전 세계 큰 손들의 쇼핑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조 달러를 굴리는 거대 펀드들이 이 리스트를 보고 그대로 주식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건 글로벌 자본시장의 입장권을 따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반대로 여기서 빠진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만약에 퇴출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펀드들이 강제로 팔아야 하는 주식의 규모가 무려 8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 엄청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압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 바로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시장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아주 대담한 반론, 그만의 거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펀드나 신탁, 지주회사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담아두는 금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고 설계하고 발행하고 운영하는 역동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옵니다. 왼쪽이 바로 시장의 오해, 즉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패시블리 보유만 하는 ETF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세일러가 말하는 진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자본으로 활용해서 원래 하던 소프트웨어 사업도 키우고 이걸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까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비전이 그냥 말뿐인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게 그 결과물들이에요. 이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신용상품들인데요. STRK, STRG 같은 티커들이 보이시죠? 이게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담보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10%가 넘는 고정 배당을 주는 우선주를 만드는 식으로 아주 복잡한 금융상품을 설계해서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일러가 말하는 운영하는 기업의 진짜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대체 이 회사는 얼마나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규모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을 통틀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냥 1등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죠.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64만 9,870개. 입이 딱 벌어지는 숫자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그들이 차곡차곡 모아온 비트코인의 총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전 세계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3% 이상을 이 회사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 초월의 집중 투자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옆에 있으니 그냥 점처럼 보일 정도네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적인 베팅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날릴 수도 있는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차익 거래라고요. 즉, 정부가 계속 찍어내서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같은 연성화폐를 빌려서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가치가 오를 거라고 믿는 비트코인, 즉 경성화폐로 바꾸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의 시각은 아주 차갑고 간단합니다. 웃기지 마라. 그냥 비트코인을 담기 위한 껍데기 회사일 뿐이다. 그것도 너무 비싸게 고평가된 껍데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위험들이 있거든요. 첫째, 레버리지 리스크. 주가가 비트코인이 1% 오를 때 2, 3%씩 오르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도 2, 3배 더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둘째, 엄청난 부채 부담. 아까 봤던 높은 수익률의 상품들은 바꿔 말하면 회사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거든요. 셋째, 계속해서 빚을 내고 신주를 발행하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계속 희석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죠. 실제로 이런 걱정들 때문에 S&P 500 지수 편입에도 실패했잖아요. 이건 시장이 보낸 아주 명백한 경고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누구도 이 전략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딱 한 날짜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2020년 1월 15일. 이날 MSCI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지수에 남겨둘지 아니면 퇴출시킬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 위에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세우는 개척자일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디지털 카드로 만든 집, 즉 사상 두각을 쌓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말해주겠죠.